시청자 여러분, 태풍 피해 없이 잘 넘기셨습니까? 개천절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특히 많은 비를 뿌리면서 지역에 피해를 줬습니다. 상가와 가옥들이 침수됐고 소학기 벼가 쓰러지고 물에 잠기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전남 동부 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는 순천 외서 336mm를 최고로 전남 동부 지역에 평균 20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풍보다는 폭우를 동반한 겁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중림지구 도로옹벽 토사가 쏟아지는 등 전남 동부 지역 도로 변면 5곳이 유실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시간당 7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30여 동의 가옥과 상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수학기 변원의 침수와 벼 도복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공적 변원 200여 헥타르에서 침수 또는 도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학기를 맞은 농민들은 연이어 동부권을 강타한 태풍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번에 쓰러진 상태에서 좀 남은 것까지도 마주 쓰러져 본 거죠. 비지를 못하고 그대로 썩 가야 되니까 싹이 나버리고 하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벼 세우기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병충해도 좀 있는 데다가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작황이 안 좋죠. 링민과 타파에 이어 이번 18호 태풍 미탁까지 지난 한 달여 동안 전남 동부권을 3차례나 강타한 가을 태풍. 여기에 또다시 19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지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태풍과 잦은 비로 벼 쓰러진 피해 등이 발생해 농가 손실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며 매입 가격은 벼의 상태와 품질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전남 지역 벼 피해 면적은 21,800여 헥타로 집계됐습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태풍과 호우 등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2.4%였으며 전남의 경우 5만 8천여 가구가 가입해 48.2%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보험료 추가 부담과 함께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 대표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원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범죄에 정치권이 강한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업체 대표들은 환경 분야의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경영진들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들을 향해 지역 정치권은 기업 윤리를 저버린 조직적인 범죄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내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매년을 바꾸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인 조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단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벤젠, 염화수소, 염화비닐 이것을 조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에 근무한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수 시민들 모두에 대한 위협이 되는 요소 아니겠어요? 기업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일부 업체는 본사 차원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변명 아니냐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저희들이 내부 프로세스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해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 대표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치에 맞도록 계속적인 투자도 진행하면서 이 환경 관련 투자 예산을 약 한 1,700억 정도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들도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GS칼텍스 허세용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싱가포르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업무상 미팅 장소가 클럽하우스 내부에 있는 회의실이었고 해외 출장도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순천 지역은 생태와 역사 분야의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균형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국제회의나 컨벤션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이른바 마이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산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송광사와 서남사, 600년 옛 읍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간읍성, 이처럼 풍부한 생태 역사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 순천시. 더불어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나 포상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관광과 연계하는 미래 산업. 하지만 관광 자원에 비해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열린 2019 균형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건립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 순천 포럼 준비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으로 나가는 위한 그런 어떤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남은 관건은 인프라 구축의 확산입니다. 올 들어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열린 학순대회는 5건, 숙박과 대규모 컨벤션 시설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 인력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 이런 게 필요한데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력 양성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계기로 변화를 맞은 순천형 마이스 산업. 인프라 구축이 여전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UFO 학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생활공동체 교육이 단절돼 버리는 우리 지방도시의 현실을 빗대서 나온 말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UFO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가리키는 우주 용어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상한 외계 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를 찾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산업화 시대 국내 중소도시, 농어촌 학교와 지역 현실을 UFO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 활기에 넘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저녁이 되면 교육이 사라지는 텅 빈 마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반이 되면은 소비행정을 타고 교원들이 쫙 나타났다고 4시 반 되면 딱 사라져요. 외계에서 나는 UFO가 됐습니다. 또 UFO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적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넣으면 넌 패배자다, 낙오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장서궁 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혁신 인재,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전남에서도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지자체의 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원도심 학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역시 교장과 교사들의 능력과 열정 달려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며
마을 교육 공동체 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임기 동안 학교 마을에 머물 것을 강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강점을 살리는 창의 재능은 교육이 주민과 생활에 녹아들 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 교육청의 간부급만이라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오늘 오전 1시 50분쯤 여수시 오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3살 A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고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마을 정원축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개인 정원과 마을 정원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정원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2019 주민주도형 순천 마을 정원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서면 산내들 마을과 향동, 도사동 교량마을, 나간면 두능마을에서 열리며 개최지별로 이틀간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 관리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안이 정비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 계획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장치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의회를 통과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입주 전 공고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3만 2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전국 수거량의 38%를 차지했습니다.